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5월도 어느덧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6월의 새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6월 6일은 현충일, 6월 15일은 제1연평해전일, 6월 25일은 6.25 한국전쟁 발발일, 6월 29일은 6.29 제2연평해전일입니다. 이 군인들과 관련된 여러 기념일들이 6월에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조국을 지키다가 순직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국가에 대한 헌신에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그들의 가족과 후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특히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자식을 잃은 46분의 유가족분들께 마음으로나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건만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을 아직도 누구의 소행인지를 밝히지 않고 나몰라라 발뺌하는 위정자들의 비겁함과 철면피 같은 뻔뻔함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북한에 억류되었던 오토 원비어를 구하기 위해 2017년 국가 전체, 아니 온 나라가 나섰던 미국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했겠습니까? 조국과 자유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군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선해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 수호와 국토 방위에 여념이 없는 60만 군인, 우리의 귀한 자녀들은 의당 그들이 받아야 할 관심과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감염, 연일 터지는 부실 급식 문제, 조리병 혹사 사태 등으로 군 문제가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몸담고 있는 군 문제, 군 생활 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나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호국 영령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모윤석 시인이 쓴 시를 제가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모윤숙. 나는 광주 산곡을 헤매이다 문득 혼자 죽어 넘어진 국군을 만났다. 산옆에 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누런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시. 그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소희였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 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는 숨을 마쳤노라. 지식하는 구름과 바람이 미쳐 날뛰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나는 숨지었노라. 내 손에는 범치 못할 총자루, 내 머리엔 깨지지 않을 철모가 씌워져 적과 싸우기에 한 번도 비겁하지 않았노라. 그보다도 내 피 속엔 더 강한 대안의 혼이 소리쳐 나는 달렸노라. 산과 골짜기, 무덤 위와 가시숲을 이순신같이, 나폴레옹같이, 시저같이 조국의 위험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앞으로 진격 적을 밀어가며 싸웠노라. 나는 더 가고 싶었노라. 저 적의 하늘까지 밀어서 폭풍우같이 모스크바 크레물린 탑까지 밀어가고 싶었노라. 내게는 어머니, 아버지, 귀여운 동생들도 있노라. 어여삐 사랑하는 소녀도 있었노라. 내 청춘은 봉우리지어 가까운 내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피어 살고 싶었었나니, 아름다운 저 하늘에 무수히 나르는 내 나라의 새들과 함께 나는 자라고 노래하고 싶었어라. 나는 그래서 더 용감히 싸웠노라. 그러다가 죽었노라. 아무도 나의 죽음을 아는 이는 없으리라. 그러나 나의 조국, 나의 사랑이여, 숨지어 넘어진 내 얼굴의 땀방울을 지나가는 미풍이 이처럼 다정하게 씻어주고 저 하늘의 푸른 별들이 밤새 내 애로움을 위안해주지 않는가. 나는 조국의 군복을 입은 채 골짜기 풀숲에 유쾌히 쉬노라. 이제 나는 잠시 피곤한 몸을 쉬고 저 하늘에 나르는 바람을 마시게 되었노라. 나는 자랑스런 내 어머니 조국을 위해 싸웠고 내 조국을 위해 또한 영광스리 숨지었노니, 여기 내 몸 누운 곳 이름 모를 골짜기에 밤이슬 날이는 풀숲에 나는 아무도 모르게 우는 나이팅게일의 영원한 짝이 되었노라. 바람이여, 저 이름 모를 새들이여, 그대들이 지나는 어느 길 위에서나 고생하는 내 나라의 동포를 만나거든 부디
일러다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조국을 위해 울어 달라고. 저 가볍게 나르는 봄나라 새여, 혹시 내가 나르는 어느 창가에서 내 사랑하는 소녀를 만나거든 나를 그리워 울지 말고 거룩한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 일러다고. 조국이여, 동포여, 내 사랑하는 소녀여, 나는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 간다. 내가 못 이룬 소원, 물리치지 못한 원수, 나를 위해, 내 청춘을 위해 물리쳐 다오. 보라, 대한민국이여, 내 친구여, 그 억센 팔다리, 그 붉은 단군의 피와 혼, 싸울 곳에 주저 말고 죽을 곳에 죽어서 숨지려는 조국의 생명을 불러 일으켜라. 조국을 위해선 이 몸이 숨길 무덤도 내 시체를 담을 작은 관도 사양하노라. 오래지 않아 거친 바람이 내 몸을 쓸어가고 저 땅의 벌레들이 내 몸을 즐겨 뜯어가도 나는 즐거이 이들과 함께 벗이되어 행복해질 조국을 기다리며 이 골짜기 내 나라 땅에 한 줌의 흙이 되길 소원하노라.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주고 간 마지막 말을. 이 시를 낭송하다 보니까 숙연해집니다. 저도. 저는 그 2011년부터 몇 년 동안 동작동 국립 현충원 인근 흑석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간히 시간이 나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국립 현충원 둘레길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국립현충원 둘레길을 산책하다 보면 이제 보이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친, 자신을 희생한 수많은 호국 영령들의 무덤이 있죠. 그래서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왜 그 누구의 소중한 자식들이 꽃봉오리를 채 피워보기도 전에 이곳에 이렇게 이롭게 누워 있어야만 하는가 하고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강대국들의 불장난 때문에, 그 잘난 이념 때문에, 아니면 권력욕에 사로잡힌 정치꾼들의 그 천박한 정치 논리 때문에 이렇게 희생이 돼서 누워 있어야만 하는가 하고 말이죠.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그의 런던이라는 시에서 이 불운한 병사들의 한숨소리가 성벽을 타고 이렇게 피로 성벽을 적신다고 적고 있는데, 불운한 병사들이 한숨소리가 내 귓전에 맴도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저는 1980년 3월 8일에 광주 상무대에 보병학교죠.
입교를 해서 4개월 동안 장교 훈련을 받고 6월 30일에 장교로 임관을 해서 영천에 있는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이렇게 생도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3년간 군 복무를 했습니다. 요즘 군 생활하는 우리 사병들에 비하면 3년 4개월 했으니까 무척이나 긴 세월이죠. 그래서 이 많은 생도들 그리고 수많은 장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군 문제에 대해서라면, 군대에 대해서라면 저도 어느 정도 할 말이 있다고 때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시간에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없지만 우리의 귀한 자녀들의 그 군 생활, 이 군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첫째로 이 군에 입대하는 이 군 입대 문제는 아주 공정하고 평등해야 된다는 소신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니라 이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자녀를 다 둘 낳는 집이 별로 없죠.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아들이라면 이 군에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여러분은 미루어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 한강에서 숨진 젊은 의대생 손정민 군의 문제로 세상이 떠들썩하죠. 의대에 보내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부모님이 어떻게 길렀겠습니까?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진 부모가 그 아들, 자식을 군에 보낼 때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훈련소에 이렇게 입소할 때도 제대로 부모와 자식 간에 정을 나누지 못하고 여러분이 스타벅스 같은 커피점에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로 이렇게 커피를 주문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를 하면서 그 훈련소에 자식을 떼어놓고 그냥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공간 상에는 여러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군화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군화무라 하면 이 군화를 신은 아들을 가진 어머니, 부모들의 모임이죠. 회원수가 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카페를 통해서 군에 가 있는 아들을 걱정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통신 보약이라든지 인편,
통신 보약이라 하면 자식이 군대 간 자식이 이렇게 전화를 걸어주는 것이 보약 같다고 해서 통신 보약이라는 말도 생겨났고 또 인편이라는 유행어도 생겨났습니다. 인편이라 하면 인터넷 편지를 뜻합니다. 이러한 인편이나 통신 보약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아말다말이라고 합니다.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아말다말 하라고 전화 받을 때면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할다면 아말다말 당부를 한다고 합니다. 뭐 군 기간이 저가 군 생활한 것에 비하면 뭐 요즘은 뭐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지만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자식을 많이 낳아서 뭐 한 집에 아들이 뭐 3명도 있고 4명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귀한 아들 군에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 군에 자식을 보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매스컴이나 이 신문 지상에 떠도는 말은 무엇입니까? 군 문제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군에서 이 부실 급식 문제로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그 사진을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오징어 도광탕이라고 하네요. 오징어 국을 끓였는데 오징어는 한 점도 없다고 하죠. 그리고 황소 도광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소고기국을 끓였는데 국물만 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 군대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요즘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경기가 안 좋아서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먹는 것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먹는 것만큼은 군대 가기 전에 잘 먹었습니다. 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군대에 가서 이렇게 복무를 하는데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북한에 식량은 퍼주면서 돈은 퍼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귀한 자녀들이 이처럼 부실한 밥을 먹고 국토방위에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의정자들, 국방부 장관, 국방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군 장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라면 이런 문제가 터지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군 급식 문제가 어떤가 살피고 그리고 바로 잡겠습니다. 저도 이 군대 생활을 했지만 이 군대 이 식당이 그 장성들이 먹는 그 아주 식당이 있어요. 그리고 장교들이 먹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병들이 먹는 식사가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세 끼 식사를 하잖아요. 왜 군에서 식사하는데 장군 나누고 장교 나누고 사병 나누고 이렇게 패를 갈라서 식사를 해야 됩니까? 장교나 장군이나 사병이나 한 곳에 모여서 식사를 하면 이런 부실 급식 문제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다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먹는 문제 하나만큼은 제대로 챙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들이,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부모 곁을 떠나서 그 고생을 하면서 군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선거철이나 그리고 뭐 장관, 국회 청문회 등을 보면 왜 그렇게 이 사회 이 지도층 인사들의 자녀들은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해서 군대 안 가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병신이 많습니까? 그렇게 신체 장애자가 많습니까? 불구자가 많습니까? 백 없고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은 군대가 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뭐 좀 있네, 또 높은 지위에 있네, 이런 사람들은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면 군대 간 우리의 소중한 귀한 자녀들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모 부처 이 장관을 지낸 추다르큰지 마녀다르큰지 하는 사람은 자식 지병을 핑계로 휴가까지 지들 멋대로 써가면서 군 기강을 망쳐놓고, 뭐 이 사람 뿐이 아니죠.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취업 비리, 군 입대 비리, 이런 것을 근절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고 이 나라가 어찌 공정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군대 가는 문제는 자기 자녀, 군대 보내고 싶은 사람, 부모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국가를 위해서, 이 국방을 위해서 자식을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평등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돈이 많고 적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없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이 귀족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문 사학 이튼 카리지가 있죠. 이 영국은 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 이 귀족들의 자제들은 이 국가가 부르면,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솔선수범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그 이튼 카리지 출신들이 5,619명이 참전을 해서 1,157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는 4,690명이 참전을 해서 748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귀족 자제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잘 아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지도층 인사일수록 윤리의식, 도덕성, 청렴성, 그리고 남의 모범이 되는 그런 처신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둘째로, 이것은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젊은 나이에 한참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시기에 이 군대에 가서 한 2년 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2년을 또 3년을 군 생활하다 나오면 이 머리가 기름칠이 안 돼서 뻐걱뻐걱해서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군에 갔다 와서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해도 한 1년은 책을 봐야 이제 머리가 원래 상태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갈 때,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2년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여성들은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군에 갔다 오면 군 가산점이라고 해서 취업을 할 경우에 뭐 어느 정도 가산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남녀 평등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가산점수 주는 것이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군에 갔다 온 이 자녀들에게 이 가산점을 준다고 하니까 이 여성들 편에서는 우리도 애 낳느라고 고생한다, 우리도 가산점을 줘야 된다 하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나중에 젊은 여성분들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군에 보내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마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복무를 마친 우리 젊은 남성들에게는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우리 위정자들이 이렇게 컨센서스를 도출해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가산점을 주든 뭐를 주든 해서 일정 부분 그들이 억울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 놓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살펴 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군 병력 충원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또 요즘 이 성 비율도 남성보다는 딸을 더 선호해 가지고 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60만 군 병력 충원하는 것이 아마 심각한 문제로 아마 대두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징병제에서 우리가 모병제, 직업 군인으로 이제 좀 군 시스템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요즘 아주 무기도 첨단화되고 과학화되고 현대화되고 해서 이렇게 이 군 병력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날 군대는 꼭 이렇게 육체적인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성들도 원한다면 군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징병제에서 직업군인, 즉 모병제로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숫자적인 열세는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아주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역으로 이렇게 있는 병력은 최첨단 이 무기로 아주 강군으로 정예화하고 유명무실한 이 예비군을 아주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비상시에는 이 예비 병력이 투입돼서 현역 못지않은 그러한 실전에 이렇게 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비군을 유명무실하게 하지 말고
아주 강한 예비 병력을 우리가 육성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군 복무를 하다가 희생당한 이러한 우리의 귀한 자제들은 국가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선해서 보상해주고 챙겨주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3월 26일, 지난 3월 26일은 서해 수호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정부에서 정했죠. 지난 3월 26일 서해 수호의 날 이 추모식에서 민평기 상사의 모친, 이 천안함 사태 때 숨진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가 대통령을 붙들고 누구의 소행인지 제발 밝혀달라고 목매어 절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군 최고 통수권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귀한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녀들이 어떻게 군에 가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오토 원비어 젊은 대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그 큰 나라가 똘똘 뭉쳐서 나섰던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 어떻습니까? 자기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으면 그 무엇보다 특히 군인일 경우 구해내고 포로로 잡히면 석방해 내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은 차마 드릴 수가 없지만 우리가 우리 군이 한 60만 명이 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사고로 하루에도 숨져서 국립묘지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언론에 이 표출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국가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보상해주고 대우하고 해야 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의 자식입니다.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남의 자식 다 귀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바치고 군에 가서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는 우리의 이 장병들을 우리 국가가, 위정자들이, 5천만 국민들이 전과 다른 따뜻한 시선으로 존중하고 관심을 두고 관심을 갖고 보듬어주는 이러한 호국의 보훈의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